자,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연수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객관식이 28문제, 그리고 서술형 주관식이 2문제였고요. 배점은 90점이 객관식, 서술형이 1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2문제인데, 참고로 서술형 난이도는 한 중하 정도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지만은 이번에는 객관식 시험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입학, 즉 주제 제목을 고르는 문제죠. 이렇게 6문제가 나왔고요. 선택지, 선지가 모두 영어로 되어 있고요. 매력적인 오답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개 이상 또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빈칸 문제는 2문제밖에 없었고, 내용 일치가 3문제, 어휘 3문제, 어법 3문제. 자, 그래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휘와 어법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요. 당연히 난이도가 높았겠죠. 자, 신기하게도 올해는 도표를 한 문제 내는데요. 이것도 완전히 변형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 보는 지문이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틀리기 때문에 도표도 쉽게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순서.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간접수기 문항이라고 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다른 지문에 비해서 쉬운 편이었어요. 거의 다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약 문제가 2문제인데, 한 문제는 난이도를 올리고요, 한 문제는 난이도를 조금 쉽게 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웠고요. 아마 1등급 컷이 80 후반이나 90 초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내신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 점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이 있고, 최상위권 1, 2등급을 맞는 최상위권이 있고, 3, 4등급, 5, 6등급 갈 때 점수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연수고에서 내신 관리를 잘 하려면 미리 선행적으로 모의고사가 많이 풀어서 1, 2등급 정도 나와야지 쉽게 풀 수가 있고, 달달달 본문을 암기한다고 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12번 문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였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자, 원래 지문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변형된 지문인데요,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첨가한 부분들이 뭐예요?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전체의 주제는 바뀌진 않았거든요. 주제는 바뀌진 않았지만은 내용의 이제 미세한 부분이라든지 단어 어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잠깐 보시면요, 아이들이 이제 되게 많이 틀렸고 어휘도 좀 어려웠거든요. 자, 그래서 어휘 정도는 고2 이상의 수준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아마 내년 연수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3 수능 정도의 어휘 이상을 다 꿰뚫고 있어야 쉽게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1번 문장 보시면, 많은 해 동안 패션 산업이 꾸준하게 극단적으로 마른 모델의 이미지를 묘사했다. 이렇게 보이시죠? 뭐를 촉진하면서, 자, narrow, 좁고, feasible은 현실 가능한, 현실적인인데 아마 애들이 이 단어를 봤을 때 잘 외우지 않은 단어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1번을 못 골랐는데 답은 1번이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이죠. 크게 내용이 원문과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고 바로 1번 고르는 애들도 있지만 확인차 이제 나가겠죠. 근데 이제 오답률이 되게 높았다라는 거고요. 맞아,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추구 속에서, 자, 사진들이죠. 자, 다양한 몸의 유형의 여성들의 사진들이 자주 바뀌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순응하기 위해서. 뭐에? 이런 패션 산업의 인톨러런스는 뭐예요? 인톨러런스가 용인이잖아요. 용인하지 못하는 상태. 알겠죠? 그러니까 마른 몸을 추구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맥락상 맞고요. 하지만 어떤 환영하는 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션 러너웨이가 점점 더 뚱뚱한 여자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간주하면서요. 많은 가능한
이유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 몸 이미지에 대한 관점이 더 융통성 있게 되고, 그러니까 3번은 맥락상 맞죠. 그 전까지는 마른 몸매 맞죠? 용인하지 못하는, 이런 다른 몸매는 용인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가 이제는 however를 기점으로 슈퍼 사이즈도 용인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요소는 분명히 인터넷입니다.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의 성장이, 자, 이 과목 지목 구조 보이시죠? 더 쉽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그들의 의견을 널리 공유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그것이 주었는데 개인에게 힘을. 어떤 퀘스천은 뭐예요? 의문을 제기하다죠. 자, 패션 산업의 기존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힘. 그러니까 4번 맞는 거예요. 4번이 되게 매력적인 오답이었어요.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의심하는 거죠. 우리 몸의 이미지에. 그 기존의 신념은 뭐였어요? 이 thin 마렐이었잖아요. 마른 몸매. 그 결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 거부하려고 하는, 그 산업의 좁은 이상을 거부하려고 하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변형이 돼서 5번도 많이 골랐거든요. 자, 승인하는 더. 근데 inclusive라는 단어를 보통 몰라요. 당연히 include라는 동사는 알고 있죠. 포함하다. 그러니까 inclusive는 포함하는, 그래서 포괄적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포괄적인 접근을 승인하는, 뭐에 대한 아름다움. 5번도 맥락상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난이도는 꽤 높았고요. 맞춘 애들은 축하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연수고에 진학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했을 때, 단어 양도 단어 양이지만은 본문 그대로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면 결국 틀리거든요. 문맥 안에서, 맥락 속에서 이게 왜 답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소거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법 하나만 보고 마무리 할게요. 요거는 애들이 좀 크게 변형은 안 됐어요. 이거는 애들이 좀 덜 틀렸을 거라 생각이 됐는데, 우선적으로 어법이 3문제가 나오는데 문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단순하게 지문을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변형이 되기 때문이죠. 자, 어법 난이도는 중상이고요.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이고요. 선생님이 가장 먼저 보는 거는 관계사나 접속사예요. 근데 지금 관계사나 접속사가 없는 상태고요. 그럼 두 번째로 선생님은 동사 자리를 보라고 하거든요. 1번과 4번을 볼 예정입니다. 자, 문장 잠깐 볼게요. 헨리 제임스가 프리, 그렇게 말한 것처럼. 크게 변형되지 않았고요. 당연히 과거 동사 풋을 써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4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병렬 구조인데 어떻게 병렬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들이 더 많은 증거를 흡수하면서 그들 주변의 세상에 특정한 가능성들이 훨씬 더 likely, 가능성이 있고요. 그럴듯하며 더 유용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병렬 구조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특정한 가능성이 solidify는 강화시키다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harden into 이런 개념으로 단단하게 하다를 이렇게 바뀌어서 냈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알면은 뭐 풀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구조로 푸는 거니까 문법은 맥락상 맞죠? 특정한 가능성이 신념이나 지식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4번도 소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동사 자리를 본 다음에 선생님은 얘기하는 건 준동사 자리를 보라고 해요. 준동사는 투부정사 ing, pp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자, 투부정사구가 있는데 한번 동사를 찾아봐야겠죠. 해석을 해봐야죠. 자, 이 뇌세포의 이 어떤 pathway, 경로가, 얘가 그러면 명사로 시작하니까 주어가 되겠죠. enable,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신념들이,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여기서 이게 조금 애들이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하게 보면은 다시 보시면요. To become faster and more automation 하고 while절에서 또 주어 동사 이렇게 오는 거니까 문장에 지금 뭐가 없어요? 동사 자리가 없죠. 얘가 주어인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다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가로 읽고 끊으셔야 돼요. 이러한 신념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신경세포 혹은 뇌세포의 경로들이 become 자리겠죠. 됩니다. 더 빠르게 되고 더 자동화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어려웠다. 왜냐? 3번이 되게 매력적인 오답이었거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밑에 봤을 때 disordered 자리였어요. 애들이 이걸 외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disorderly가 나오니까 이거 부사 아니야? 라는데 참고로 disorder는 무질서라는 명사죠. 명사 뒤에 ly가 붙으면 뭐가 돼요? 형용사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disorderly를 써도 맥락상, 해석상도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아기의 인식은 꾸준하게 강렬하게 풍부하고 널리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disordered도 되지만 disorderly도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돼서 애들이 이거 easy로 외웠는데 3번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많이 낚였던 문제고 맞춘 애들은 끝까지 봐서 여기 동사가 없는데 100% 5번이 틀린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대명사는 문법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문법 볼까요? 하지만 와이어링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lines, 얘가 주어져 선들이죠. 의사소통의 선들은 뭐죠? 어디 사이에? 이 아기의 뉴런 사이에 이 선들이 훨씬 덜 효율적이에요. then 뭐보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치는 거 뭐야? 이거 여기 계시는 거. 선들을 대신하겠죠. 뉴런들 사이에 있는 선들보다 어디? 성인의 뇌에 있는.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요소를 한번 봤고요. 문법은 막 새로운 문법이 나가기보다는요, 보통 동사 자리, 준동사 자리, 관계사, 접속사 자리, 이렇게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내는 유형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우선 해석이 돼야 문법도 같이 되거든요. 그거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시험 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